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외국 기업의 여러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시장에 적절하게 도입,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과 벤치마킹을 넘어 그야말로 복부 수준으로 표절한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의 거 그대로 베껴서 성공한 회사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넥슨.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기업으로 2009년 이후부터 국내 게임 제작 및 배급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고수 중인 넥슨.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 수많은 히트작들을 쏟아내며 대한민국 게임 업계 기반을 다지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 넥슨이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부분을 꼽자면 기업 몸집에 비해 부족한 자체 개발력인데요. 물론 1996년 넥슨에서 최초로 출시한 바람의 나라의 경우 넥슨의 자력으로 흥행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나라 성공 이후 급격한 성장 중의 개발 또는 퍼블리싱 된 게임은 대부분 표절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2004년 출시된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는 게임 오픈 초반 때부터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 시리즈 네 번째 작품 마리오 카트 더블 대시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3초 카운트 후 출발하는 순간 앞키를 눌러 출발 부스터 사용이 가능한 점, 두 칸으로 이루어진 아이템 슬롯, 여기에 트랙 구조는 물론 아이템전은 거의 갖다 붙인 수준이었는데요. 논란이 끊이질 않자 2009년 한국 닌텐도 대표가 넥슨 본사에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고소는 진행하지 않은 데다 이후 카트라이더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표절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초기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카트라이더 출시 이듬해 선보인 서든어택 역시 표절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추석 이벤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시된 3종 맵이 문제였는데요. 밸브사의 게임 포탈의 맵을 그대로 베껴 알파존, 베타존, 감마존으로 구성한 맵은 디자인 면에서 유사한 것은 물론이고 텍스처까지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유저들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표절 어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죠. 이 밖에도 넥슨에서 2001년 론칭한 크레이지 아케이드 역시 일찍부터 허드슨사의 본범앤 시리즈의 아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구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맵의 구조, 그래픽 타일의 스타일 등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베꼈다는 느낌이 다분한 탓에 2003년 허드슨이 제소, 넥슨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넥슨이 4년 후 다시 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긴 했죠. 온라인 게임이라는 특성상 정말 모든 것이 완벽히 똑같지 않은 이상 표절 판정을 받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제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표절 의혹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네요. 2위, 롯데제과. 기업들의 표절 행각은 식음료 사업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중 뻔뻔한 표절 행각으로 프로 표절러 기업이라 불리는 롯데제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롯데제과는 일찍부터 제품 모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1974년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상표로 등록한 지 불과 5년 뒤 첫 글자만 초로 바꾼 초코파이를 출시하며 오리온으로부터 상표 등록 취소 소송을 당한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 재판부에서는 초코파이는 상표로 인식되기보다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면서 롯데제과에 손을 들어줬고 이름 역시 초코파이에서 초코파이로 바꾸며 동명의 과자가 됐죠. 물론 맛은 다르지만요. 2008년 선보인 과자 크레용 신짱은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못 말리는 신짱과 맛과 콘셉트까지 동일합니다. 이후 2008년 크라운 제과가 상표권 도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 제과가 패소하며 제품명을 크레용 울트라짱으로 변경했지만 이름만 바꿨을 뿐 제품의 시작이 표절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롯데 제과의 표절 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카피캣 제품도 있는데 빙그레의 메로나가 인기를 끌자 비슷한 이름의 멜로니아로 상표권을 등록하는가 하면 혜태 제과의 누가바와 비슷한 누쿠바 등을 출시하기도 했죠. 이후 롯데제과는 제품의 포장 및 디자인까지 표절하기에 이르렀는데요. 2015년 출시한 디저트 과자 와플 베이트 포장지에 들어간 사퍼가 아일랜드의 한 비스킷 회사에서 2014년에 선보인 제품 소셜 서클스와 판박이 힘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4년 빼빼로데이를 겨냥해 한정판으로 내놓은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 패키지도 일본 글리코사의 바통도르와 상자 디자인이 똑같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부정 경쟁
경쟁 행위로 판단되면서 제품 생산과 판매, 수출 중단과 보관 제품의 폐기 처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과자의 형태 자체도 글리코의 막대 과자, 포키를 모방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과자는 제조법상 구성 성분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원재료를 공개해야 하는 탓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제품의 레시피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롯데제과는 여러 차례 표절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뒤 영혼 없는 사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꼼수로 수십 년간 표절 행각을 이어온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1위 KBS.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운영하며 자회사를 통해 케이블 및 위성 IPTV 채널까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대 방송사 KBS. 최근 유튜브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KBS를 포함한 여러 지상파 방송사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KBS는 예전부터 수차례 거론된 프로그램 표절 논란으로 위기설이 끊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11년 첫 방송된 부르의 명곡부터였는데요. 경쟁사인 MBC가 같은 해 3월 국내 톱 가수들이 노래로 대결하여 청중들의 표를 얻는 포맷의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론칭하며 선풍적인 화제를 모으자 KBS는 전체적인 포맷을 그대로 베낀 뒤 전설이라는 아이템을 추가하여 아이돌판 나가수라 불린 부르의 명곡을 정확히 3개월 뒤 선보였습니다. 또 육아 예능의 시초라 불리는 MBC의 아빠 어디가가 전에 없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자 8개월 뒤 비슷한 포맷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내놨죠. 아이러니하게도 MBC의 원조 프로그램은 현재 모두 폐지됐지만 카피캣이라 할 수 있는 두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후 KBS는 같은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프로그램에까지 눈을 돌리며 뻔뻔한 카피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했는데요. 이른바 해외여행 붐을 일으킨 TVN의 꽃보다 할배 시즌1이 전파를 타자마자 한 달 뒤 김수미, 김영옥 등 유명 중년 배우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콘셉트의 마마도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꽃보다 할배 시즌1에서 이승기가 짐꾼 역할을 했다면 마마도에서는 이태곤이 비슷한 롤을 해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이후 프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MBC의 무한도전에 나는 액션 배우다 특집과 MBC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을 적절히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디 액션을 제작하면서 시청자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으며 JTBC 비정상 회담이 시작한 외국인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을 그대로 녹여낸 이웃집 첼스 역시 표절과 모방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KBS가 표절로 구설에 오른 프로그램은 혼자 왔어요, 줄을 서시오, 하룻밤만 재워줘 등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장르와 방송사 막론, 시청자의 반응만 좋다면 프로그램의 구성과 콘셉트 등 핵심을 그대로 베낀 뒤 설정만 교묘히 바꿔 제작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데요. KBS 측에서는 잇따른 표절 의혹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지만 형식은 흡사할 뿐 표절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TV 프로그램의 특성상 표절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딱히 마련돼 있지 않아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말로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건 아닐까 싶네요. 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로 요약되는 표절. 그러나 분야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개인이 느끼는 유사성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맞다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간주되는 행위이니만큼 카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